자, 이번에는 여권 비례정당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간단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시민당의 경우에 이 정당에 합류한 원외정당 대표들의 과거 언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가자환경당의 대표, 지금 이분이 권기재 대표입니다. 이분은 지금 과거에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네. 지금 사실 익숙치 않은 분들입니다. 사실은요. 그 정당 이름도 우리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정당들이에요.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정당이라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가자환경당인 경우가 뭐 페트병 살리기 본부인가 이제 그 단체에서 이제 정당으로 됐으니까 뭐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분은 국세청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처럼 이제 그러한 논란도 있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도는 고려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제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해서 어떤 플랫폼 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를 했던 건데 그게 잘 흐트러졌잖아요. 이름도 더불어시민당 아닙니까? 저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이니까 미래라는 이름을 보고 아 유권자들이 아 이건 연관이 있는 정당이구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이름을 그렇게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제 추측이지만 이분들 이름이 더불어시민당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이름의 더불어시민당. 네. 왜 이렇게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비슷해요, 행태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어떤 하자 같은 걸 잘 집중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여러 정당들이 나오고 결국은 소수당을 의석 확보에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비례연합이라는 것 자체, 연합이란 말 자체가 대단히 무색하게 된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어느 정당이 더 명분이 낫다라고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사실 조금 더 그래도 민주당이 명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소수 세력이 진출할 수 있으니까라고 억지로 명분을 부여했던 건데 이런 소수 세력이라면 조금 이런 거라면 정말 얘기가 의미가 없지 다르다.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주 대답하기가 정말 좀 민망합니다. 한 분 더 있어요. 지금 유사 역사학을 신봉한다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이정희 대표라는 분. 여기는 가자 평화인권당이라는 당입니다. 여기도 저는 처음 들어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처음 들어봤고요. 소위 한국 역사학계에 있어서 유사 역사 판단고기 뭐 네, 이런 거죠? 그런 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고들을 했는데요. 아마 이분이 상당히 그런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본인이 기도를 통해서 달력을 그야말로 뭐 받았는데 마고령이라는 게 이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달 27일로 하고 13개월로 하는데 이게 뭐 3,000년간 단 한 번도 안 틀렸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뭐 환단고기 뭐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역사학계에서 유사 역사학 책으로 뭐 얘기하고 있는 책들인데요. 왜 이런 분들이 소위 집권당과 함께 비례연합당을 만들어야 하는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당군이 정말 시베리아에서 중국까지 다 지배했는지 안 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역사의 부분이고요. 네. 설사 그랬다라고 해도 지금 대한민국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몽고가 뭐 유럽까지 다 뭐 침공했었고 지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유럽도 다 몽고의 땅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근대 국가는 근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전 역사 가지고 역사 논쟁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대표란 말이죠. 글쎄요. 소수 정당에서 3명씩 추천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만약에 이제 시민당에서 지금 이제 공관위가 꾸려질 텐데 이런 분들을 배제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왜냐면 현실적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어쨌든 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영향력은 더불어민주당이겠죠.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타나고 전반적인 있습니다. 게. 예.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대표니까 공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이 있는데 과연 공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과연 유권자들이 표를 줄 수가 있겠어요? 전 그래서 네. 글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양대 정당이 다 최소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칠 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물건을 만드는 그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물건을 적당한 프로세스에 걸쳐서 만든 다음에 유권자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네. 상품을 사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적당히 이 만드는 제조하는 절차를 생략한 다음에 비유컨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기 소비자들에게 물건 사실은 소비자들이 사겠냐고요. 근데 소비자들은 살 물건이 그 물건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물건 사자니 너무 또 세력이 약한 정당들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한 듯한 이런 선거를 전 처음 봤어요. 저희 다른 패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짜장면 먹으러 왔는데 떡볶이를 팔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저도 그 말 하고 싶었는데 차마 제가 그 말씀 못 드려서 이런 말씀 비유를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네. 아까 식민지 정당 얘기인데 하청 정당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소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어쨌든 공천 관리위원회 지금 명단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들 배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민주당 쪽으로 좀 많이 활동도 하시고 공천은 받으신 적도 있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하승수 정치개혁위원회 실행위원회의 경우에는 이것은 양정철 원장이 기획한 기획성당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민주당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앞에서 얘기한 그런 예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원래 시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정당에 기반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 개국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서초동 시위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를 하던 서초동 시위를 주로 주도하던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정당인데 이것을 플랫폼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마치 민주당 전체가 그야말로 조국 전 장관이 여전히 억울하고 여전히 지켜야 될 대상으로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일 수 있다. 이 점이 저는 더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이 당의 의원 꺼주기를 좀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해찬 대표가 직접 이제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의원 수가 많아야 앞번호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비례대표 명부에 있어서. 네. 근데 앞번호에 있어야 또 뭐 유권자가 투표할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번호로 나오고 싶을 텐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의원 숫자가 많아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개국본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정당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탈락한 인사이고 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원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과연 여기에 흔쾌히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민주당 지역구 공천이 사실상 경선의 형식을 많이 띄었기 때문에 공천 탈락자가 이의 제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탈락자들이 하필이면 대부분이 비문이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또 굉장히 속상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과연 여기에 흔쾌히 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당이 있겠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지금 나한테 이런 네. 길을 가라고 하는가 이런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지금 열린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례정당들이 어떤 비율로 득표를 할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이 지금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 당인데 여기 모여드는 인사들 몇몇이 명망가 중심이더라.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상당히 좀 득표율이 높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공천에서 탈락했잖아요. 민주당 네. 공천에서. 손혜원 의원은 뭐 지금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네. 뭐 사실 부동산 목포권 투기, 때문에 자진 목포권 탈당을 때문에 했죠. 탈당한 것이고 네. 뭐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에. 다시 말하면 친문 좀 강성 지지자들의 네. 어떤 지지를 좀 이렇게 의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뭐 더 선명한 민주당 이걸 표방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 선명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선명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아까 개국본 말씀하셨는데 개국본 저 시청자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개싸움 위한 국민투쟁 법입니다. 그거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지나치게 특정 진영에 갇힌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선명할 수 있어요. 선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민주당을 전체적으로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그쪽보다는 전 굳이 따진다면은 그렇게 표가 많이 갈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정의당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의당으로 갈 가능성이 그때보다 높아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열린 뭡니까 더불어시민당 네. 하도 더불어도 있고 이름도 비슷해서 잘 헷갈리는데 더불어시민당의 이 지금 플랫폼 정당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래도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비례연합정당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유권자들이 비례 투표에서는 정의당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높아진 것은 아닌지 형식 논리상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더불어시민당의 경우에도 공천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정해져야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정치 와우 장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